그 72번 가지고 질문 자꾸 하시더라고요. 72번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게 타인의 권리 매매 맞죠? 자,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그죠? 이때 이 사람도 악이라 그러고 남의 땅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대요. 이 사람은 알았다 하더라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손배총으로 못해요. 회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았대요. 남의 땅의 사실을 알고 계약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의자일 때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갑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있던 을이 무단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무단으로 관리 맡겼더니, 그죠?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각종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고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말이죠. 등기보고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믿고 산 거예요. 믿고 샀습니다. 그걸 이 정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요 계약입니다. 요 계약.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등기에 공신력 없잖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땅인 줄로 믿고 지금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땅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등기 다 말소하라고. 자, 이 사람 패소죠, 그죠? 패소입니다. 이때 이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 선의자니까 죄송합니다.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선의자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죠? 그죠? 이렇게 선의자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악의자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1번 틀린 문장이에요. 1번 보니까 이자가 악의자라도 둘 다 악의자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입니다. 틀린 문장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이게 어느 시점에 있어야 이게 담보 책임이 되는 겁니까?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야 이게 담보 책임 문제예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하자라면 하자가 생긴 이유가 매도인의 잘못이었다면 불완전 이행 책임 문제가 돼요. 이해됩니까? 담보 책임 문제 되려면은 계약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도시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1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두 개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 틀린 것은 1번에 뭐 아주 또 안 끝났어요? 네?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거. 또 의문 있어요? 자, 35번에 틀린 것은 집합 건물의 분양자, 자, 분양회사, 또 건물을 건축한 시공회사는 건물 하자에 대해서 둘 다 담보 책임져야 돼요. 맞죠? 자, 분양회사도 담보 책임지고 시공사도 담보 책임져야 돼요. 이때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 수급인이 뭐죠? 건축업자의 담보 책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에 하자에 있으면 책임지잖아요, 그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법 조문, 이걸 준용해요. 이번에 이 담보 책임에 관해서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규정보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만약에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분양회사나 시공사는 반드시 민법의 규정, 그 다음에 이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그 법보다 완화시키는 약정 효력있다 없다? 예? 분양회사나 시공사의 담보 책임을 집합건물법보다 또는 민법보다 더 경감시키는 약정했다. 효력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공자가 이미 분양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구분 소유자 즉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
안 지죠, 그죠? 안 집니다. 원래, 자, 한번, 제가 강조했었는데, 자, 다시. A가 분양회사입니다. 분양사. 그러면 이제 B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그다음에 분양회사가 직접 아파트 안 짓고 건설회사를 끼워서 이게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분양회사도 책임지고 맞죠, 그죠? 다만 시공사가 지는 담보 책임은 이거는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입니다.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맞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아닌데 손해배상은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망했다, 그죠? 망했다. 뭐 시험에는 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뭐 파산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파산했다. 그런 경우는 선배 책임을 집니다. 선배 책임을 지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 전에 도급 계약의 당사자니까 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쪽에다 손해배상 해줘야 될 책임이 생겨나요. 맞죠, 그죠? 그래, 그 손해배상 했다면 그러면 따로 선배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자, 하자가 있을 때 하자 보수해달라는 청구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 있습니다, 그죠?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도 권리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달라는 청구는 이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이건 안 된대요. 예, 보수 청구. 그 다음에 또 대지라든가 또는 부속 건물에 관해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하겠다.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이런 것은 누가 한다 그럽니까? 구분 소유자 각자가 또는 전부가 구분 소유자 각자가 또는 전부가 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자, 그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집합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자, 아파트 팔았습니다. 아파트 팔았을 때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6번에 틀린 것은 1번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아파트 매수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특별승계인은 아파트 산 사람이죠. 아파트 매수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다시 한 번 더. 자, 아파트입니다. 301호 소유자 A가 관리비를 체납했습니다. 관리비를 체납했다. 그러면 적어도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A에 대해서 그만큼의 채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안 그래요? 자, 어느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 냈다. 그러면 적어도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카시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거 팔았을 때 이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만. 이해하시겠죠? 한 번 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어느 구분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은 그 특별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는 이 아파트 특별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지권은 소유권이라야 하고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라야 된다. 자, 대지권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대지권의 내용은 소유권만 가능합니까? 대지권의 내용은 소유권만 가능해요?
자, A 소유 땅입니다. 이게 지상권 설정받아가지고 집합건물 지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이때 대지권의 내용은 지상권의 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의 내용이 언제나 소유권의 지분, 그게 아니죠. 그죠? 지상권의 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지가 반드시 한 필지 토지를 해야 된다? 뭐 수필지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 참가자들은 그 반대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이걸 시가로 매도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아파트 참가자들, 자, 재건축 참가자는 불참자에게, 그죠? 당신 아파트를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죠, 그죠? 그 팔고 나가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관례된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있으면 소집 절차 안 거치고도 소집할 수 있다. 자, 뭐가 있으면? 전원 동의입니다. 5번에 4 이런 거 아니에요. 전원 동의 있다면, 전원 동의 있으면 소집 절차 안 거치고도 소집할 수 있대요. 5번에 공용 부분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자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있대요. 우리 현실에 보기 힘들겠지만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된다면 그들만의 공유랍니다. 다시 할까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만의 공유래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일부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일부 공용 부분.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언제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이러면 X입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속하는 그런 일부 공용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든 법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말 자체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자, 공용 부분은 언제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속한다? 아니고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만의 공유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뭐 다 중복되니까 각자 해보시고 38번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2번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 선출한다. 관리위원회는 말하자면 관리인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죠? 관리인은 어때요?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 될 수 있는 겁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들만으로 구성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관리단자죠.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만약에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라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자, 의결권 행사할 때, 자, 요거 조금 주의할 사항. 의결권 행사할 때, 만약에 301호가 이게 A와 B 공유다. 이 사람들이 공유입니다. 이랬을 때, 둘 중에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누가 행사합니까? 둘이 같이 한다? 자, 원칙은 한 사람을 협의로 정해야 됩니다. 원칙은 한 사람을 협의로 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협의가 승리 못하면은, 불승립하면, 그러면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자가 정합니다. 그자가 정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되든지, 이러면 돼요. 자,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정해야 됩니다. 협의를 정하고 만약에 협의가 성립 안 되면 과반수권자가 정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되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 보내주면 돼요. 맞죠, 그죠? 그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 보내주면 됩니다. 공부할 게 더럽게도 많죠.
집합건물법 이런 것은 왜 민법에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공법으로 가지. 공법도 머리 터져 죽겠는데. 이거 중개사에서 해요? 중개법에 나와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가지. 아이씨. 나 민법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공법이잖아, 이거. 중개법으로 가든지. 자, 제가 제일 강하기 싫은 부분이 여기에요. 이론적인 거 한 개도 없고. 자, 계속 보시면 5번 자, 사의 규정은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사의 규정 말입니다. 아까 자, 의결권 행사는 한 사람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과보수권자가 정하고, 아니면 자기가 되든지, 그러니까 정해진 그 사람한테 소집 통지 보낸다, 그죠? 그 사람한테 소집 통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일련의 법 규정들. 이거 당사자가 약정으로 다르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공법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은 임의 규정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는 거의. 그죠? 그 다음에 38번에 틀린 것은, 39번에, 이거 봐, 내가 이제 이렇다니까. 자, 39번에 옳은 것은, 관리인은 매년 2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에 관련된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X로 해놓았는데, 뭐가 X입니까? 매년 1회? 1회? 그래도 X입니다. 밑에 해설은 1회 되어 있죠, 그죠? 1회 이래도 그래도 X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통 회계 연도 종료는 12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월 28일까지, 그죠? 그 안에 소집하라 이 말입니다. 일정한 시기 아니에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련된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저는 동의 있으면 소집 절차 안 거치고도 소집할 수 있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3번에 관련된 집회는 집회 소집 통지 사항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는가? 이 관련된 집회에서는 자 보세요. 소집 통지할 때는 그 소집 통지서에다가 반드시 뭘 써야 됩니다. 뭡니까? 결의사항 안건 말입니다. 안건을 반드시 적어서 소집 통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집 통지서에 정해져 있는 그 안건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 모아놓고 긴급 발의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긴급 안건에 붙이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소집 통지서에 정해져 있는 그 안건 그것만 결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련된 집회에서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보내도 됩니다. 5번에 관련된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포괄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특별승계인, 아파트 새로 산 사람에게 미칠까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쳐야지. 자, 관련된 집회 결의 말고 또 뭐가? 규약 말입니다. 그죠? 규약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집회 결의는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그 효력 미칩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1번에 만약에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했다. 저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저 공금 횡령했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 이러면 각 구분 소유자가 이 사람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구분 소유자, 그걸 주의하세요. 각 구분 소유자가. 시험에 이런 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했다. 공금 횡령했다. 이러면 관리인이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받은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X입니다. 맞죠? 지정받은 자 아니고 그냥 아무나 이 사람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이 구분 소유자들은
건물 및 대지, 그 다음에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그냥 구성합니다.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동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집합 건물이 지어지면 그 구분 소유자들로 바로 관리단이 자동 구성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구분 소유자의 그 대지 사용권에 관한 분리처분 금지는 이걸 등기 안 하면은 그 대지에 선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분리처분 금지는 그 토지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취지가. 그렇지 않으면 대지에 선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안 필요? 왜 안 필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반드시 이전되고, 전유 부분의 저당권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반드시 공용 부분의 지분에 미칩니다. 이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5번에 구분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 부분을 임의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라거나 내부 벽을 철거한다, 파손한다, 정개초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덕 문제네. 그죠? 초등학교 도덕 문제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1번 틀린 것은 1번에 재건축결이 얼마 이상? 5분의 4. 그죠? 재건축결이 5분의 4. 그 다음에 2번에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에, 즉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에 그 설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때 하자는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 전부 다가 책임지라. 그죠? 아파트에 붙어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다. 그죠? 그러면 그 입주자들 전부 다가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 3번에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된 그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말인데 일본 놈들은 뭐 저렇게 하겠죠. 우리는 저렇게 안 해요. 다 때려 부셔버리지. 자, 보세요. 집합 건물입니다. 뭐 연립주택. 자, 연립주택인데 일부분이 이게 멸실되었습니다.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전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뭐라고요? 전체 그 가액의 2분의 1을 만약에 초과한다. 또는 그 이하다. 자, 그 이하라면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전체 건물 가액의 2분의 1 이하다. 이러면 각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구 비용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또 청구하겠죠. 그죠? 아무튼 복구할 수 있대요. 근데 만약에 초과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초과한다. 멸실된 부분의 건물가액이 전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어갔다. 이러면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이때는 5분의 4 이상의 교리를 거쳐가지고 복구해야 됩니다. 교리를 거쳐서 복구해야 돼요. 자, 마치 재건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재건축이 5분의 4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초과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교리를 거쳐서 복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5번 대지 사용권을 갖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 자, 대지권이 없대요. 그런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게 그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굳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거 현실에 뭐 거의 발생 안 하겠지만, 자, A, B, C, D, E, F. 자, 이런 사람들이 갑 소유 땅을 사가지고 여기 연립주택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공유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F 요 사람만 대지권을 취득 안 했습니다. 돈 주고 안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 일부를 철거하면 이거 골치 아프죠, 그죠? 그때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번에 틀린 것은 1번의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는 자 중 관례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한 사람이 그 규약을 도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 조문입니다. 자, 다시 아파트 그 규약은 관리인이 보관하든지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받은 한 사람이 보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 어느 한 사람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 이러면 그 행위를 정지하라 청구할 수 있다. 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 소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우환이 많아서 그래서 구슬하겠대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럼 하지 마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공동생활 이익에 배치되죠, 그죠?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저는 합의가 있어도 도쳐 붙이세요. 합의에 의해서도 분할할 수 없다. 어때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저는 합의 있다 하더라도 분할 못한다. 어때요? 아, 고심하지 마세요. 아파트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할할 수 있다? 아파트 복도 한번 분할해 볼래요? 계단 한번 분할해 볼래요? 아, 참. 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거 틀려요. 좀 쉽게 생각하세요, 좀 제발. 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거 어떻게 분할해? 무조건 분할 못하는 거지, 그죠? 성질상 분할 못해요, 그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아, 대지도 분할 못하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그 대지는 분할 못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전행위는, 자, 보전행위입니다. 보전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뭐 그전에 한번 했던 건데, 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일반 공유물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 어떻게 해요? 변경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별 비용 죄송합니다. 과다한 비용 들지 않는 계량. 자, 과다한 비용 들지 않는 계량의 경우에는 통상결의입니다. 통상결의는 뭡니까? 과반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전행위는 이거는 각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 넘어가시고 43번에 이거는 각자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43번에 4번만 보세요. 4번만 규약을 설정한다 또는 변경 폐지할 때 얼마 이상의 4분의 3 아시죠, 그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44번에 1번 보시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가리켜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한 그 소유권에 기해서 전유 부분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자, 말이 좀 긴데 구분 소유자는 각자 자신의 전유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분이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도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용 부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자, 그 밑에 빈칸에다가 제가 부른대로 쓰세요. 그 밑에 빈칸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 부분,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된다. 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상가 집합 건물입니다. 상가 집합 건물인데, 이게 302호. 그런데 이 301호가 이 벽말입니다. 이게 지금 막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게 보강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상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공사하게 좀 도와달라, 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입니다. 그죠? 자기 전유 부분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타인 전유 부분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상가 있고, 옆에 여기 또 공용 지하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랬을 때 이쪽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용 부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좀 공사하게 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공용 부분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자신들의 공유 아닌 다른 사람의 공용 부분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다만 이쪽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 보상해 줘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지 지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요 부분, 전유 부분 개량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겠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의 합의가 없어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합의가 있어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나 공용 부분의 그 다음에 지분은 이렇게 쓰세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자, OX X죠. 반대로 됐죠. 공용 부분의 지분은 이거는 절대로 분리 처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절대로 분리 처분 안 됩니다. 그러나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등 법률상, 규약상 위반 행위 했다. 이런 경우 관련된 집회 결의로 당의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것도 좀 그래요. 아까 공동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 염려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러면 뭐 한다 그랬죠? 그 행위를 정지하라, 그죠?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그런 염려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정지하라 라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의 이익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러면 두 가지 가능해요. 사형금지 청구 나가라 이 말입니다. 뭐 매일 밤 계속 구속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매일 밤 공동의 이익을 뭐한다? 현저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형금지 청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집을 경매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경매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바로 청구 들어간다 이 말이 경매 청구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경매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사람 집을 뭐 하게 해달라? 경매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허가 결정되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죠? 요구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현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공동 생활 유지가 아주 심하게 곤란하다. 공동생활 유지가 뭐라고요? 아주 심하게 곤란하다. 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분에 1번 공용 부분 변경할 때 4분의 3 이상의 결이 필요합니다. 또 그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글자 그 문장 앞에다가 5자 집어넣으세요. 구조상으로 이 말 구조상으로 전유 부분인 건물 부분이나 구조상으로 전유 부분인 건물 부분이나 또는 부속 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가 있다. 어때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전유 부분입니다. 또는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소유권도 가능해요. 그런데 규약으로 이걸 공용 부분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규약으로. 제가 강의할 때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다고 한번 소개했었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맨 밑에 빼기로 요거는 분양 안 해요. 이거는 분양 안 하고 여기 입주자들이 경조사 있을 때 요걸 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거. 요거 뭡니까? 요거 구조상으로 전유 부분이죠? 그런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하는 거죠. 맞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규약상의 공용 부분. 그죠? 규약상의 공용 부분. 요즘은 뭐 경조사를 다 밖에 나가서 하지만 옛날에는 집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부르면 집이 협소하니까 이런 거 하나 빼놓으면 좋겠죠. 그죠?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자 이런 거 있으세요. 한 개만 딱 빼놓고 이거는 분양 안 하고 뭐 애들 돌잔치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여기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인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삼은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노인정 같은 거, 관리사무소 이런 거 부속 건물이죠. 구조만 보면은 독립된 소유권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거죠. 그죠? 이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의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나요? 그런데 법정 공용 부분은 다른 말로 구조상의 공용 부분,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이런 거, 지하 주차장 이런 게 바로 법정 공용 부분이죠.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을 때 이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야 된다. 본 적 없으면 그냥 상식으로 때리세요. 상식으로.
상식으로 한번 때려보라니까. 자, 아파트 그 소유자들이 말입니다. 전원이 그 지하 주차장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했대요. 그러면 사용대책이 뭡니까, 그게? 무상으로 쓰겠는데.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건물 일부인 공용 부분을 이걸 주거용 방실로 개조해서 이걸 매도해서 이걸 주거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분 소유의 목적이 된다. 어떻습니까?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그 중에 일부를 방으로 만들었어요. 방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으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전유 부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용 부분이 이제 전유 부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시키려면 구분 소유자들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그죠? 자, 공용 부분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곧 전유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에 집합건물법에 관한 판례. 1번 읽어보시고, 아까 했습니다. OX. 이건 말이죠. 입주자 대표회의 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방해 배제 청구권. 그러니까 다른 데 보시면 휘두르지 마시라니까. 자, 입주자 대표회의,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좀 수험생을 배려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한데. 자, 조금 구체적으로 대지나 부속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예? 다시 뭐라고요? 대지 또는 부속 시설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배 청구한다, 부당이득 발환 청구한다, 방해 배제 청구한다. 안 된다, 그죠? 그건 누가 하는 거다? 구분 소유자 각자가 또는 전부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으로 정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상가 집합 건물이죠, 그죠? 업종 나오니까 상가 집합 건물입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단수하겠다는 규약의 내용. 이게 유효, 무효.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단전하겠다는 규약의 내용. 유효, 무효? 예?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단전, 단수. 이거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상가 집합 건물에서 업종 준수 의무,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단전한다, 단수한다. 이 규약 내용은 유효. 그런데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관리비 때문에 그 매수인에게 단전시킨다. 아파트 산 사람, 그죠? 특별승계인에게 그 사람한테 앞에 사람이 안 낸 관리비 안 내면 그러면 단전한다. 만약에 진짜 단전해버리면 불법행위래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자, 단전, 단수 이렇게 딱 두 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구분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용상의 독립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구분 행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구분 행위. 자, 근데 말입니다. 이 구분 행위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또는 구분 등기함으로써 구분 행위가 되는 거다. OX. 집합 건물 대장에 이제 등재함으로써 또는 구분 등기함으로써 구분 행위가 되는 거다. OX.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 안 해도, 그 다음에 구분 등기 안 해도 분양 계약서를 딱 보니까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 건물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로써 구분 의사는 드러났다. 다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상응하는 집합 건물이 지어지면 그러면 구분 소유는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분 행위가 반드시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구분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에도 구분 행위로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7번에 3번 보시면 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뭐. 그 사람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에 재건축 결의에 찬성치 않은 구분 소유자가 참가 여부에 대한 처고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회답을 안 한다. 그러면 재건축에 불참하는 걸 본다. 그죠? 맞죠? 불참하는 걸 봐요. 참가 거부를 회답한 걸로 본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재건축 결의 나와야 돼요. 각 동마다 80% 동의 나와야 됩니다.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80% 아니에요. 그죠? 각 동마다 80% 동의 나와줘야 됩니다. 잠깐 쉬시고요.